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벌써 11월 25일. 딱 한 달 뒤에는 크리스마스. 정확하게 한 달 뒤.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즐거운 낙이 없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12월 달 돼야, 그것도 12월 달 조금 지나야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달고 막 그러는데 미리 크리스마스가 또 너무 짧게 사람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지 11월 달 벌써 말인데도 불구하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저기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도 한 달 뒤에는 크리스마스다 이런 그래도 우리 매일 헌법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자, 오늘 해양 간부 시험이었어요. 얼마 전에 치러진 해양 간부 시험에서 헌법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환경권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해경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경위 공채죠. 자, 거기서 나온 문제인데요. 환경권에 관한 문제. 이거 정리하고 또 가볍게 정리하고 보도록 하죠. 또 무겁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권은 무겁게 정리할 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환경권. 자, 이거는 헌법 35조 규정이 마련됐고, 이거는 우리의 헌법 역사에서 볼 때 8차. 자, 5공화국 헌법 때 처음 국가 헌법에 유입됐죠. 자, 거기다가 환경권이라는 기본권, 이거 사회적 기본권 안에 들어가고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자, 일반적으로 일단은 35조 1항 2항인데 조문 자체는 1항 2항 3항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1항은 많이 나오죠. 환경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갖는 거고, 국가는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문은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가장 또 추상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이게 마련돼야 그래야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 없이 헌법상 기본권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뭔가 도출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35조 1항 반드시 암기하세요. 35조 1항. 환경을 침해받는 건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환경 침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할 의무, 보호 의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지. 국민도 있지 국가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국민을 싹 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요즘에 보니까 뭐 국가와 국민 또는 헌법과 법률 이 중에 한 단어가 싹 빠지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좀 계속적으로 자꾸 보셔야 되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생각이 나지는 않거든요. 환경권 자체, 그래서 환경 피해를 받는 건 사람이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녀원 아니고 수녀 본자 사람들이 환경 침해를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환경 침해 이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법률로서. 자, 법률로서라고 하는데 이 법률을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판단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죠. 일단 사회적 기본권에서의 법률은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여기에 따라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니까 최소한의 보호조치 밑으로 떨어지지 마라 이런 뜻이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취한 조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우 불충분해서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러면 전혀 안 했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번 2번 두 가지 경우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얼만큼 보호할지는 입법 재량이 큰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 재량이 크기 때문에 입법이 마련돼야만 구체화되고 이렇게 형성화되는 거지, 갑자기 막 헌법 35조에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체적 내용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서 환경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권 자체는 막 그렇게 큰 내용이 담기지 있진 않아요. 또 환경권의 주체 나오면 주체가 나오면 다른 데는 기본권 주체 갖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인, 그런데 여기는 장래, 한마디로 미래 세대도 함께, 세대와 함께. 왜요? 아니 지금 환경 피해가 발생해서 한마디로 환경이 훼손됐을 때는 그 훼손된 환경이 되돌아오는 데는 뭐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몇백 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는 환경은 결국 뭐예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누린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함께라는 주체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확대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고 환경권이라는 기본권 좀 살펴봤는데요.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최근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판례가 나왔어요. 최신 판례 판례를 보면, 자, 우리나라가 29년, 2030년까지는 기후 이변에 대한 대책을 이걸 법률로 마련해 놨어요. 법률로 정해놨죠. 근데 문제는 30년 이후 문제는 아직 아무런 규정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뭐에 반했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반했다라고 해서
최근 24년 판례죠.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24년도 8월 판례에서 드디어 8월. 자, 9월, 10월, 11월 판례가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9분 중에 3분이 임명이 안 돼가지고 6인밖에 없어요. 근데 6인으로도 심리는 할 수 있게 탄핵 절차에서 6인으로 아니라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해서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해서 지금은 심리하고 있지만 결정하려는 의결정 족수는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7인이 안 돼요. 그래서 8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2일인가 4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자, 그때까지도 또 만약 3분이 다 임명 절차를 못해도 7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결 정족수가 성립이 돼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야 바로 또 정리해갖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선생님 9월 이후에 판례가 없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재로 인해서 판례가 의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핑계 아닌 핑계가 돼버렸어요. 아니 핑계가 아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정리가 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환경권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설명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독서실과 같은 정원을 요하는 사업장, 실내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에서 실내소음 기준, 여러분 집회하고 그다음에 선거 운동할 적에 이거는 대부분 실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존재하죠. 실외에서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건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한다. 이건 있었어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거는 헌재 판례가 존재합니다. 있어요. 자, 하지만 실내 소음 기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실외에서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밖에서 최소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과소보호 마련한다면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지금은 실외에서 자, 선거운동이나 집회를 할 때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 기준은 마련했다.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보호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외는 있는데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곧바로 환경권에서 환경권은 추상적 기본권,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 또 헌법상 곧바로 도출된다? 도출되지 않아요. 왜?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최소 밑으로만 떨어지지 말라는 거지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럴 때 최소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게 전혀 안 했다.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해서 맞지 않은 것과 똑같다.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해서 실내도 없고 실외도 없고. 근데 실외 소음 규제 기준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했다. 그래서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했지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지문. 두 번째 비사업용 자동차. 아무래도 사업용 자동차도 아니고 또 자기 소유의 자동차라도 사업용 자동차일 때만. 그래서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있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의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건 아무래도 광고의 어떤 혼잡이나 난립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거. 환경적 피해 보고 듣고 그다음에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타인 광고를 제한하는 거 비사업용 자동차 이 정도는 바라지 않는다. 최소 규제. 왜? 적어도 타인 광고할 때는 사업용 자동차 중에 자기 소유의 자동차 뭐 이런 요건을 갖추게 하는 건 최소 보호 기준을 갖췄다. 소음 규제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 따라서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 도시미관, 도시안전 확보, 국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학교 시설 유해 중금속. 이것도 최근 판례죠.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마사토 사건이었죠. 자, 이런 유해 중금속이 최대 유입됐을 때 어떤 현상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학교 보건위생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송에 대한 규정마저도 이것이 다 낱낱이 모든 걸 만족스럽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규제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사토 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환경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건 최근 판례. 자 마지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미업 등록 이것도 최근 판례예요. 자 동물장미업 등 아무래도 환경적 피해라고 생각하면 소음, 그다음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동물장미업 등록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뒀다는 거죠.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이상 돼야 돼요 라고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듯이 그렇게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지역적 제한, 거리 제한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마련하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위헌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따라서 제한 사유 중에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환경권 보호해야 할 입법자에 과소하게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판례 지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까지 합쳐서 뭐 이것도 그렇게 먼 나라, 먼 지역, 먼 옛날 판례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판례들을 이용해서 문제들 구성했고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자, 환경권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꼭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앞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쭉쭉쭉 가시는 거 아시겠죠?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